건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회 반란 사기 탄핵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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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 주범 사기 탄핵 기획 박선호를 구속하라! 박선호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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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장악하고자 하는 저 북한 김정은과 그들의 지령을 받는 저 주사파 일당들과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탄핵이 그냥 이재명의 그냥 자신의 대통령을 위한 싸움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훨씬 더 심각한 내용들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들의 사기 탄핵의 진상들이 하나 둘씩 전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그 사기 탄핵의 핵심에는 딱 한 명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박선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 탄핵의 기획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을 내란으로 모은 게 두 가지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1차장이라는 놈이 가짜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메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자가 10시 25분에 대통령 개업이 됐는데 38분에 공태에 있었고 46분에 누구랑 통화했냐? 방첩사령관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는 바로 그 7분 뒤에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46분에 적었다는 메모는 대통령하고 통화되기 전에 나온 메모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홍장원 이자의 메모는 바로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이 메모는 4가지가 있는데 그 메모에 지금 가필된 흔적이 있습니다. 방첩사령관은 그 메모를 동향 파악하라고 준 메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포로 바뀌었는데 그게 가필된 겁니다. 그 가필된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의 한 수에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답니다. 누구요? 박선원 거라 필적 감정을 의뢰했대요. 다음 주 나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동향 감시 메모를 정치인 체포 메모로 바꾼 것은 바로 간첩 박선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전사령관이라는 곽종근이라는 자는 저는 군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자가 모든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그리고 국회의원들 끄집어 내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라고. 그런데 실제로 병력을 가지고 들어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여러분 이자가 박선원하고 미리 만나서 김현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선원하고 미리 만나서 박선원이가 김병주가 뭘 줬냐면 박선원 김병주 둘이가 6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5일날 이미 메모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답할지 그거를 김현태하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박선원하고 만나는 그거 말고요. 그 앞에 그 앞에 이 사진요. 여러분 이게 12월 6일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12월 5일날 이미 저 질문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박종근이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인터뷰 때 인원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헌법재판소에서요. 그런데 옆에 박선희가 뭐라고 합니까? 작은 소리로 국회의원을 하니까 그 옆에 김병주라는 놈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지요 라고 묻어요. 그러자 곽종돈이 네 국회의원 맞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 당일날 국회에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가 있었고 보좌관이 국회의원 한 명당 10명입니다. 그러면 못 잡아도 1000명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특전사 15명이 1000명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영원 국방장관 말이 훨씬 더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야, 거기에 15명 밖으로 끌어내라. 처음에 곽종근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그런데 그것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거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중요한 증언에 누가요? 박선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선호이가 누굽니까? 2006년도에 1심의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이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게 2006년도에 1심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 국가정보원이, 지금은 간첩수사권도 다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간첩수사권이 있었어요.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약 80만 건, 대형 트럭으로 하면 큰 트럭 2대 분량의 문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쪽으로 나왔나 보니까 당시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던 박선원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람을 수사해야겠다고 허락받으러 갔는데 나오다 잘렸습니다. 그 사람이 박선원입니다. 그런 노무현 비호활의 1심의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제 아예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국가정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국정원 1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박선원입니다. 여러분, 그 박선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내란 수견을 몰았습니다. 12월 6일 날 이 둘의 홍장원 메모가 터지고 곽종근 수경사령관의 말이 터지고자 12월 6일 날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을 직무 해제시키고 내란 수괴라고 몰았습니다. 그러자 온 언론이 우리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았습니다. 여러분, 1640만의 표를 받은, 우리의 위임을 받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저들의 공작에 의해서 내란 수괴라는 누명을 받고 지금 구치소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 주사파들의 사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도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리고 감옥에 있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12월 7일 싸웠고 12월 14일 싸웠고 12월 21일 싸웠고 28일 연말 연초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52% 지지율은요, 대통령 선거 때도 없던 지지율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지금 헌재가 바뀌고 전체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우리 여기 계시는 애국 운동 세력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일 3월 1일 우리가 서울을 꽉 덮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김학성 교수의 예언처럼
탄핵이 기각되어서 석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석방은 반란 세력의 완전히 물살을 향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화문 애국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합치면 우선 대통령을 불법으로 감옥 보낸 이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일 것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그 다음에 저기 검찰 비상겸 특별수사본부, 이거 전부 감옥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2일이면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재 패널 2명을 더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통합진보당처럼 위헌정당 심판을 해서 아예 해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꼴보기 싫은 이재명부터 박선원까지 전부 170명 국회의원의 목을 때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혁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혁명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